17세기 초 동남아시아의 찬란한 불교 왕국 아유타야. 그곳에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일본에서 건너온 한 남자 야마다 나가마사. 가마꾼이라는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태국 왕국의 최고위 관직에 오르며 역사에 기록될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그의 끝은 결국 비극적인 암살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낯선 땅에서 왕의 오른팔이 되었고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왜 비극으로 막을 내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흥미진진하면서도 때로는 잔혹한 이야기를 소설처럼 펼쳐보이려 합니다. 때는 17세기 초 일본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천하를 움켜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세키가하라 전투와 오사카 전투가 차례로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주군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혼란과 불안이 일본 전역을 뒤덮었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도쿠가와 막부의 엄격한 크리스트교 탄압이 더해지면서 고향을 등지고 해외로 탈출하는 이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미지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주인선 무역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해외 교역을 장려했습니다. 쇼군의 허가를 받은 배들, 즉 주인선은 동남아시아 각지로 뻗어나가며 일본인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했습니다. 이 주인선들은 단순한 무역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싣고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험과 도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 배에 몸을 싣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동남아시아의 항구 도시들로 향했습니다. 이 물결을 타고 아유타야에 발을 디딘 이들이 바로 야마다 나가마사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유타야에는 이미 방이푼이라 불리는 거대한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일본을 떠나온 이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안식처이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야마다 나가마사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일본인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무라이들을 모아 강력한 용병대를 조직했습니다. 칼 한 자루와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사무라이의 명예만을 가지고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이들에게 야마다 나가마사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일본인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들에게 단결과 목표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용병대는 아유타야, 왕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심과 뛰어난 전투 기술을 겸비한 아유타야 왕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전투는 에스파냐 군과의 격전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상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아유타야 왕국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에스파냐 군은 전함의 위용을 자랑하며 아유타야의 해안을 침범했고 그들의 대포 소리는 왕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아유타야 왕국은 급히 방어 태세를 갖추었지만 서양의 신식 무기로 무장한 에스파냐 군의 막강한 화력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마다 나가마사의 일본인 용병대가 최전선에 서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에스파냐 군의 강력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사무라이 특유의 돌격 정신과 뛰어난 검술로 백병전을 감행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일본도를 휘두르며 적진을 해치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영웅들의 재림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는 전장을 뒤흔들었고 에스파냐 군은 일본 사무라이들의 예상치 못한 공격 방식과 불굴의 정신력에 당황했습니다. 격렬한 백병전 끝에 야마다 나가마사는 에스파냐 군을 격파하며 아유타야 왕국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승리는 그를 왕국의 영웅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유타야 전역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유타야 왕국 내부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야마다 나가마사는 손탐왕의 편에 서서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손탐왕은 주변의 강력한 귀족 세력과 왕위 계승을 노리는 이복 형제들의 견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마다 나가마사는 단순한 무력이 아닌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정치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손탐왕에게 충원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동원하여 왕권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뛰어난 군사적 역량은 손탐왕의 깊은 신임을 얻게 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냈고 야마다 나가마사는 일본 의용군 총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직책과 함께 귀족, 서열 3위까지 오르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이방인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용병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왕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자 왕국의 안위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왕국 전체에 미쳤고 일본인 마을은 더욱 번성하며 아유타야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마다 나가마사는 이 일본인들을 통해 왕국의 교역과 방위에도 기여하며 명실상부한 아유타야, 왕국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위는 아유타야, 왕국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왕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늘 위험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야마다 나가마사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시선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아유타야 왕국 내에서는 그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심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왕실과 귀족 사회를 지배해왔던 토착 세력들은 외국인인 야마다 나가마사가 너무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 세력이 왕국의 근간을 흔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은 은밀하게 음모를 꾸몄고 결국 야마다 나가마사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야마다 나가마사의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 뒤에 숨겨진 취약점을 찾아내려 애썼고 결국 그의 목숨을 노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전 축하 연회가 열리던 어느 날 밤 화려한 술잔이 오가는 가운데 야마다 나가마사는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고 연회장은 승리의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흥겹게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야마다 나가마사의 잔에 몰래 독이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이내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정치적 암살이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왕국 내에서 일본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세력들이 계획적으로 그를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가 마신 독은 서서히 그의 몸을 파고들어 그의 강철 같은 의지도 꺾지 못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그의 용맹했던 삶은 연회장의 붉은 피와 함께 그렇게 허망하게 저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유타야 왕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인 마을에도 깊은 슬픔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일본인 용병들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고 왕국은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마다 나가마사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인 쿤세나 비목이 총독직을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쿤세나 비목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야마다 나가마사가 쌓아 올린 일본인 세력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 또한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잔혹한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결국 아유타야 왕국 내 일본인들의 입지는 급격히 약화되었고 한때 번성했던 방이푼 마을도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인 세력의 몰락은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야마다 나가마사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덜란드가 그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는 무역과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으며
강력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본인 세력의 확장은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요소로 비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가 일본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야마다 나가마사를 제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아유타야 왕국의 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그들의 정보력과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권력, 다툼 속에서 야마다 나가마사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야마다 나가마사를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성공을 거둔 영웅으로 기억하며 그의 고향인 시즈오카에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동상은 먼 타국에서 고군분투하며 일본인의 위상을 드높인 그의 삶을 기리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는 태국과의 우호를 상징하는 축제가 열리며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양국 간의 역사적인 교류와 야마다 나가마사라는 인물이 남긴 흔적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2010년에는 태국에서 그의 삶을 다룬 영화 무사 야마다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용맹함과 충성심,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유타야에도 일본인 마을터에 작은 박물관과 그의 동상이 세워져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그 당시 일본인들이 아유타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문화를 향유했는지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깊은 역사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야마다 나가마사에 대한 평가가 일본과는 다소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왕국의 안정에 기여한 인물로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으로서 너무 큰 권력을 휘둘렀던 이방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태국인의 시각에서는 그가 아무리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국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왕국의 운명을 좌우하려 했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과거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마다 나가마사. 그는 가마꾼이라는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태국 아유타야 왕국의 최고위 관직에 오르며 국제적인 영웅으로 우뚝 섰지만 결국 정치적 음모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17세기 동남아시아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권력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한 남자의 치열한 삶과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들의 이야기가 더욱 강렬한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야마다 나가마사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낯선 세상에서 꿈을 좇는 용기와 그 꿈이 때로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삶의 아이러니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삶은 또한 강력한 야망과 그에 따른 위험, 그리고 권력의 덧없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복잡성과 인간 운명의 다면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